반갑습니다. 이렇게 키움처럼 아주 훌륭한 단체에서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은 뭐 강의라기보다는 뭐 그냥 말 그대로 이야기 시간입니다. 제 제목이 삶이 곧 의학이 되는 이제 생활의학 이야기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올해로 꼭 이제 의사 된 지가 이제 42년째 됐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좀 제 삶에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될 만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 시간으로 그렇게 할까 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1977년부터 이제 광주 기독병원에서 이제 외과 훈련을 받았는데요. 당시에 광주 기독병원은 이제 미국의 그 선교사들이 각 과에 와서 직접 운영하던 때여가지고, 또 한국의 이제 의료 환경도 열악하고 그러니까 많은 환자들이 왔습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저처럼 이제 외과 훈련을 받는 의사는 3년 동안 이제 GC라고 하고 제너럴 클리닉이라고 그래갖고, 요즘 같으면 이제 가정의학과 같은 이제 훈련을 받아요. 외과 훈련을 받으면서. 그래 이제 그게 이제 의사는 부족하고 환자는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밤낮 없이 이렇게 많은 환자를 봤는데, 제가 이제 전문의를 받고 82년부터 한 3, 4년 동안 여기 가까운 이제 나주에서 제가 병원 개업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때 나주의 인구가 18만 명인데 의사 수가 한 5, 6명이나 있었을까요? 얼마나 환자가 많이 왔겠습니까? 제가 뭐 의술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아마 24시간 문을 열면 계속 왔을 겁니다. 아침에 병원에 이제 출근을 하면요, 복도에가 환자분들이 가득 앉아 있어. 그럼 이제 제가 병원에 들어오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나, 그래 이제 수술도 해야 되고 입원 환자도 많이 있고, 그래서 3, 4년 동안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요, 이제 낮에는 그냥 환자 많이 보고, 또 저녁에는 이제 너무 고단하니까 술 먹고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지냈는데 3, 4년 정도 하고 나니까요, 아주 도저히 지겨워서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어떤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현대병의 도전이라고 하는 이제 저 책을 봤는데, 저 의사는 와타나베 쇼라고 하는 이제 일본 도쿄의 이 와타나베 병원이라는 병원 이제 의사인데, 저 책의 내용의 요지가 뭐냐면은, 왜 오늘날 암 환자들이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는가 하면은, 그것은 암의 원인을 치료한 게 아니라 암의 결과만 치료하기 때문에 잘 낫지 않는다. 암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자연의 질서를 이제 떠나서 잘못된 생활 방식과 습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생긴 것인데, 자연의 질서로 돌아가면 병은 쉽게 낫는다. 뭐 이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제 외과 훈련을 받을 때에 제가 이제 외과 전문의 시험 볼 때 암에 대한 3대 치료를 쓰시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정답은 수술, 항암제, 방사선.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암 환자는 그 전까지, 이제 이 책을 보기 전까지는 어떤 경우에도 수술, 항암제, 방사선 외에는 제가 뭐 다른 방법은 없다, 이렇게 그렇게 믿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너무 다른 내용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무렵에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의 암센터가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국에 제일 가는 암센터로 알려진 곳인데, 거기에서 말기 간암 환자 한 분이 여기 시골의 어떤 면장인데, 그분이 그 암센터에서 어떤 치료도 불가능하다. 그래 이제 절망적인 상태인데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분이 병을 치료하려고 할 목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항암 진통제나 링겔 주사나 하나 맞으려고 이제 엎혀서 왔는데, 그분은 수의도, 죽을 때 입을 수의도 만들어 놓고 묘자리도 잡아놓고 이제 거의 죽음 직전에 있었는데, 이 의사의 방법은 이 자연의 질서로 돌아오면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세한 것은 지금 제가 시간 때문에. 그래 이제 생야채즙을 하루에 이제 10잔 이상 먹는다든가, 또 이제 커피 관장을 하거나, 또 내 팔다리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위한 이제 운동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피부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야생 동물에 병이 없는데, 야생 동물은 어떻습니까? 고혈압이나 당뇨나 비만이나 중풍에 걸려서 막 쩔룩거리고 다니거나 암이나 이런 병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에서 기르는, 사람이 기르는 짐승하고 사람에게만 병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 야생 동물은 낮에 햇볕을 쬐이고 땅을 밟고 그리고 피부 호흡을 해요. 그 다음에 초식 동물은 풀만 먹습니다. 저녁에 이 시간쯤 산에 가면은 조용한, 온전히 숙면을 취하는데,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은요, 지금 땅을 밟지는 못해. 콘크리트 공간에 갇혀 있고 밀집된 공간에 갇혀 있어서 피부 호흡을 하지 못하고 햇볕을 쬐지 못하고, 그리고 먹이는 외구수 수입은 옥수수 가루에다 수많은 화학약품을 타서 먹고, 저녁에도 잠을 재우지 않고 불을 켜가지고 빨리 성장을 시키려고 저녁에도 사료를 먹이고, 스트레스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이 다 부패해버리게 돼. 그래서 이게 닥터 젠센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의사이자 영양학자가, 모든 병의 시초는 장이 부패해서 온다. 우리가 산에 가면은 야생 동물이 싼 대변에서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혹시 돼지우리나 소우리 옆에, 닭장 옆에 지나가 본 일 있어요? 악취가 막 십리 밖에까지 난단 말입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느냐? 장이 부패해버려. 아까 그런 환경에 살게 되면은, 뭐 애간장을 많이 태우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특히 음식 중에서 문제되는 음식이, 우리 이제 그 사람은 주로 채소와 과일과 곡식을 먹도록 돼 있다. 아까 이제 와타나베 같은 의사는, 우리 이제 불교의 법망경이라든가 성경의 창세기 같은 데도 보면요, 채소와 과일과 씨앗을 먹으라, 뭐 보통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태학자들은 사람의 손은 과일을 따고 채소를 재배하고, 치아도 채소와 과일과 씨앗에 합당하도록 만들어 놓고, 특히 창자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람의 창자는 작은 창자에서 큰 창자까지 보면 아주 미세한 저는 육모, 주름살로 되어 있습니다. 저 육모를 다 펴면은 우리 피부 면적의 약 한 200배 정도나 될 정도로 넓어요. 근데 저 육모 사이에 유산균이나 비피두스균이라든가 우리 몸을 방어하는 유익균이 막 수백 가지가 이렇게 조물주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음식물이라든가 이 대변이 지나갈 때 저 육모하고 그 유익균이 우리 몸속에 독소가 들어오는 것을 예방하는 완전한 그 방어막을 만들어냈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나 과로를 받거나 아까 잘못된 음식, 채소와 과일과 씨앗에 합당하도록 창자를 만들어 놨는데, 특히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뭐 밀가루라든가 흰설탕, 우유 제품이라든가 지나친 동물성 음식, 스트레스 과로 하게 되면은 저 육모가 이제 밑에 있는 저렇게 손상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육모와 육모 사이에 틈이 생겨요. 그래서 독소들이 이제 그 틈새로 이제 그 새 들어가는데, 저거보다 새는 장증후군, 장누수증후군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게 장누수증후군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피 속에 이제 뇌 독소가 생깁니다. 이렇게. 이제 피가 저렇게 깨끗해야 되는데, 이제 피가 이렇게 이제 불결하게 생겨야 돼요. 모든 병의 원인은 장누수증후군에 의해서 피가 오염돼. 저 피가 병이란 말입니다. 저기에서 이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뭐 류마티스라든가 또는 간 질환이라든가 기타 뭐 암이라든가 수많은 병이 생기는데, 그러니 아까 이제 그 간암 환자에게 나타난 그 간암, 그게 병이 아니라 이게 병이다. 그게 지금 아까 이제 와타나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서양의학은 질병 목록표처럼 됐습니다. 수많은 병명을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병의 진단, 그 다음에 치료, 그 다음에 예후, 막 이런 식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전부 질병 목록표로 되어 있는데,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약을 쓰고 수술을 해가지고 병이 깨끗이 나아버리면은 뭐 우리가 이런 말 저런 말 할 필요가 없는데 병이 잘 안 낫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간암 환자에게 이 피를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손상된 흉물을 저렇게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암 환자가 한 3개월 만에 원래 그 진단받던 암센터에 갔는데 암의 크기가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6개월 후에 가니까 암이 사라져버렸어요. 놀랍지 않아요? 이거 비슷한 시기에 심장병 환자가 왔는데 이제 한국에 제일 가는 어느 국립대학병원에서 심부전, 심판막 장애에서 심장이 이렇게 축구공만큼이나 이렇게 커져가지고 숨을 잘 쉬지를 못해요. 심장이 그 쥐어짜는 펌핑을 못해. 그래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불가능하다. 이제 근데 그 부인은 뭐 우리 병원에 올 수가 없어요. 그 하도 이 왕진을 한번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숨만 쉬지 않으면 시체예요. 손도 들지를 못해.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눈을 뜨지도 못해. 그런데 이 아까 그 와타나베 의사는 심장병은 심장애가 병이 있는 게 아니라 말초혈관에가 병이 있다. 그러니까 피츠거기가 말초혈관에가 있는데 거기가 막혀가지고서 심장이 잘 뛰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왜 같은 병을 가지고 그렇게 의사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치료 방향이 다른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오늘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서양학은 심장이 그 1분에 60 내지 70번 정도 뛰는 펌핑 하는 그 힘으로 전신의 피를 돌린다. 이게 이제 17세기 생리학자 윌리엄 하베이의 심장 박동설입니다. 이제 그걸 지금까지도 믿고 심장에 뛴 박동 힘으로 전신의 피를 돌린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두 주먹 크기의 심장에 박동하는 힘으로 10만 킬로 이상 되는 그 전신의 혈관에, 그것도 피는 끈적끈적하고 점액도가 높은데 그 먼 길을 두 주먹 크기의 심장에 그 쥐어짜는 힘으로 전신에 피를 보낸다는 것은 유체공학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심장 박동설을 부인하는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같은 문제를 듣고, 그러니까 심장을 치료하려면 심장병을 치료하려면 심장을 치료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말초혈관, 우리 몸의 혈관의 70% 정도가 뇌 팔다리에 있는데 거기에 순환을 잘 해서 피를 끌어당기는 네거티브 프레셔를 해야 심장이 부담이 없게 된다. 이제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 이제 그 부인은 바로 이제 그런 방법입니다. 뭐 생야채즙을 많이 먹고 이제 관장을 하는데요. 내가 그때 좀 놀라운 것은 처음에 심장병을 본 그 대학병원 의사들이 이 환자가 약 2달가량 제대로 쾌변을 보지 못한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의사들은 계속 심장만 보고 있었어요. 오늘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인간 전체를 치료해야 되는데 심장만 본단 말입니다. 근데 아마 거의 가족들 이야기 들으면 팟캐스트로 하나 정도나 숙변이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내 팔다리를 피를 돌리기 위해서 마이크로 바이브레이션에서 떨게 하는 운동, 그리고 이 단중에 습두하는 방법,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한 2달 정도 만에요. 완전히 좋아져갖고 남편의 아침 식사를 해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2명의 환자가 이제 좋아지는 걸 보고, 이제 우리 현대 서양 의학은 물론 아주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교통사고에 의한 외상이라든가 급성질환, 응급환자 뭐 이런 것은 또 질병의 진단, 예방의학이라든가 공중보건의학,
우리 현대 서양의학은 뛰어난 장점이 있는데 이 만성 질환에 대해서 그 병만 보는 여기 이제 한계가 있다. 이걸 제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1987년에 병원 문을 잠깐 닫고 이제 아까 이야기되는 그 와타나베라고 하는 아까 이제 그 환자들이 좋아지니까 소문을 듣고 제가 무슨 의술이 특별한 줄 알고 많은 환자들이 암 환자, 뭐 심장병 환자 이런 분들이 국내만 아니라 뭐 일본, 뭐 호주, 뭐 유럽 뭐 이런 데서까지도 와가지고 제가 이제 너무 좀 어려웠습니다. 저는 뭐 책 좀 보고 그걸 그냥 이렇게 같이 실험을 해본 것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병원 문을 닫고 어쩔 수 없이 밀려가지고 이제 일본에 갔는데 저기 위에 서 있는 그 가운을 입은 분이 와타나베 의사입니다. 아까 현대병의 도전. 지금부터 이제 41년 전이에요. 30년. 그 밑에 앉아있는 환자복을 입은 사람이 전데 그 당시 제가 이제 생체식이나 단식하고 지금 환자처럼 입원해가지고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제 그 무렵에 이제 이 의사가 아까 그 와타나베는 도쿄에 이 고다 미소라고 지금 강의하고 있는 저 의사는 이제 오사카 대학의 고다 미소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도 이제 비슷한 분이에요. 병을 치료하는 데서 제일 뛰어난 방법은 녹즙과 생채식 방법이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채소와 과일과 씨앗을 먹어야 된다. 그 밑에 지금 2명의 여성 환자를 가리키고 있는데 저분들이 한 명은 그 유방암 환자, 한 명은 후두암 환자인데 수술 항암제를 하고 다 이렇게 다시 재발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방사선 치료, 항암제 치료했는데 듣지 않았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데 우리 이제 고다 선생을 만나 가지고 아까 지금 이 원조 생체식이라고 하는 즉 아까는 현대병의 도전은 와타나베, 원조 생체식은 이제 고다 미소 선생. 저희가 지금 번역을 했는데 같이 번역한 이제 박영일 교수라고 하는 분도 그 인하대학 교수인데 위암 수술을 한 후로 항암제를 맞다가 너무 절망적인 상태해 가지고 잘 걷지도 못했는데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아까 앞에 본 이 고다 선생 병원으로 보내가지고 그분이 이제 좋아져서 그 박영일 교수하고 저하고 그 위암 환자 박영일 교수하고 저하고 이 책을 같이 번역해서 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거의 대개 이제 일반 병원에서 잘 안 되는 이제 많은 뭐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가 뭐 자궁 근종이나 막 이런 걸 수술할 필요 없이 좋아지는 이제 그런 내용이 여기에 류마티스, 아토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좋아지느냐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 이제 제가 1987년에 이 고다 병원하고 와타나베하고 이 고다 선생 병원에 1년 동안 와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때 여기 가운데 있는 마나카 요시오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일본의 이제 기타사토 대학병원에 이제 저분이 저처럼 외과 의사였습니다. 이제 제가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대학에 갔을 적에 거기에서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대학은 의과대학의 역사가 약 700년 정도 되는 이제 서양의학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를 갔는데 1984년에 갔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그 자연치료가 그러니까 과일, 야채 주스요법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자연식요법 또는 침구 그다음에 부학요법, 명상, 수치료 이와 같은 치료센터가 하이델베르그 대학에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마나카 교수를 소개를 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어. 이제 마나카 교수한테 제가 이제 그 무렵에 찾아가가지고 이분이 당시 이제 87세 정도 된 그 기타사토 대학의 통화부학 주임 교수였습니다. 저분이 저한테 저 사진 찍은 날 묻기를 당신이 외과 의사라는데 수술해서 암 환자를 얼마나 살렸습니까? 첫 마디가 질문을 그렇게 저한테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갈등을 가지고 있는 문제였는데 그 이제 이분이 저처럼 외과 의사였는데 50세 이후에 이런 이제 동양의학이라든가 요즘 말하는 자연치료 대체학 쪽으로 방향을 바꿔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최고 의학상을 한 3번이나 받았습니다. 특히 침구를 이제 과학적인 방법으로 규명해내 가지고 이 마나카 요시 선생의 그 침구 책은 현대 서양 의학의 진단명을 그 침술로 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저분 책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냥 아무튼 이제 이제 저분을 또 소개해 가지고 만났는데 아주 신기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위하수는 위가 무력해 가지고 이렇게 그 위 투시를 해보면은 배꼽 아래로 거의 방광에 있는 데까지 쭉 늘어져 있는 게 이제 위하수인데 그에 약물로 해갖고 잘 나았지는 않습니다. 예, 성길급한 외과 의사들이 그걸 좀 잘라버리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걸 반 정도 잘라버렸는데 잘라면 1년 후에 가서 또 늘어져 가지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데 이분 방법으로 했더니 위하수가 다 배꼽 위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망막 색소 변성증 이게 이제 우리 안과에서 거의 불치병이 여기는데 이분한테 가니까 치료한 사례가 있고 현대 서양의학에서 안 되는 병들이 치료가 많이.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배운 의학하고 다른 의학의 세계가 있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분은 마루야마 히로시 교수라고 예방의학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마루야마 히로시 그러면 예방의학자들의 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특히 대체의학이나 자연치료의학이 아주 대부격이에요. 저분이 당시 거의 90살가량 됐는데 제가 선물로 든 이제 부채를 펴고 같이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저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꼭 한국의 동의보감을 공부를 해라. 그리고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을 공부하라고 저분이 저한테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92년도에 이제 그 당시 제가 이제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할 때였는데 92년도에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에 이제 제가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왜 도대체 의학이라는 게 왜 이렇게 같은 병을 두고 그렇게 서로 의견이 다른가 이런 게 관심이 있어서 위스콘신 대학이 이제 의학의 역사하고 의학 철학으로 이제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에 제가 이제 배우러 이제 연구 교수로 갔을 때 이 치유의 예술을 찾아서라고 하는 이 책은 그 미국의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심장병 전문의 버나드 라운이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사람을 치료할 때 기계 부속품처럼 하지 말고 정말 치유 예술을 즉 우리 의술을 예술적 감성으로 하라. 저분이 86년도에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이 핵전쟁 방지 국제의사회로 여러분 키움이 이제 좋은 일을 하시는데 그 이제 제가 지난 한 달 전에 왔던 서울대학의 황상익 교수 여기 제주 4.3에 대해서 강의하러 왔는 황상익 교수하고 저하고 이 버나드 라운의 그 꼭 원자리 여기 하는 거 핵전쟁 방지 반대에 대한 책을 펴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제 이야기가 엮기로 샜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이제 북한의 핵무기가 문제가 아니라 남한의 미국의 전술 핵무기가 700~800개 있어가지고 그것이 문제이던 시절에 핵전쟁을 이제 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닥터 버나드 라운과 함께 스웨덴에서 북한의 의사들과 함께 그 한반도 이렇게 그 비핵지대 선언을 하고 이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저에게 하버드 프레스 센터에서 그 출판한 자연치료의학의 실제 The Practice of Natural Medicine 그 다음에 자연치료의학 백과사전 Encyclopedia of Natural Medicine 그 두 권의 책을 저한테 선물을 했는데 그것이 제가 이제 환자를 보는 데 있어서 이제 확실한 이론을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분들 지금 다 이제 거의 다 이제 세상을 다 떠나셨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이런 과정을 겪어서 저는 이제 외과 의사인데 엉뚱한 이제 오늘 같은 의사는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그 제 동료 의사들은 저한테 지금 요즘 참 저 사람은 참 이상한 의사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가 그 약을 쓰고 수술을 해야지
수술이나 약은 쓰지 않고 무슨 생채식을 하라, 절식을 하라, 병이 다 나았다고 생각하고 건강만 봐라, 뭐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봐도 좀 이상한 의사 아닙니까? 예. 근데 내가 이제 왜 이상한 의사 노릇을 그만 못 두고 계속 하고 있느냐면 이것이 효과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발견한 바로는 이 수천 년 이제 의학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건강과 질병을 설명할 수 있는 단일 이론, 이것만이 옳다라고 하는 단일 이론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성으로서 건강과 질병을 알 수가 없어요. 너무 깊고 미묘하고 다차원적이고 중증적이어서 어떤 의사가 이 병은 원인은 이것이다. 그리고 치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은 그 의사가 보는 관점에서 그것이지 그것이 유일한 진실은 아니다. 우리가 그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광주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무등산이 이제 해와 달이 뜨는 동산입니다. 그래서 저 산을 볼 때 해와 달이 뜨는 동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광주 사람이 볼 때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저 산을 계속 해와 달이 뜨는 동산이라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만 주장하면 같은 산인데 그 산 너머에 있는 저쪽에 이제 화순 사람들이겠죠. 화순 사람들이 볼 때는 해와 달이 뜨는 동산입니까? 해와 달이 치는 서산입니까? 예. 저쪽에 남쪽에 있는 담양 사람들은 북산이란 말입니다. 북쪽에 사는 보성 사람들은 남산이에요. 그런데 무등산을 묘사를 할 때 동산이다, 서산이다, 남산이다, 북산이다 이렇게 하면 맞는다 그 말입니다. 무등산을 바라볼 수 있는 방향과 관점은 네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그 해리 팔머라고 하는 교육 심리학자가 만든 아바타 프로그램의 상급 코스에 가시면은 슈퍼 필릿 엑서사이즈라고 있어요. 슈퍼 느끼기 연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한 사물을 볼 때 내가 볼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향에서 동서남북뿐만 아니라 모든 방향에서 이 무등산을 볼 때 어느 몇 가지 방향 보는 게 아니라 무등산을 볼 수 있는 방향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무한대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수많은 방향에서 보고 그것과 한데 어울려 가지고 그 무등산으로서 존재할 때 온전히 무등산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고혈압은 병이다. 예를 들면은 오늘날 한국에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비만과 같은 이제 대사 증후군, 대사 환자가 1000만 명 이상 병원에 방문하면서 약을 먹습니다. 지금. 근데 이 의사는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유태우 교수가 이제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인데, 예, 이제 이분이 쓴 책 중에 이제 질병 완치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내용이 뭐냐면, 이분이 서울대학에서 20, 30년 동안 환자를 보면서 약을 썼는데, 결론적으로 한 명도 질병 완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뒷면에 뭐라고 되느냐면, 평생 약을 먹겠는가, 내 몸을 바꿔서 질병을 완치하겠는가. 그리고 저기 보면 건강 진단을 믿지 마라. 지금 우리가 보는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고지혈증, 암이라든가 그걸 믿지 마라. 그게 병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래 배운 거하고는 아주 다르죠. 그런데 이 같은 유태우 교수가 고혈압은 3개월에 약 없이 완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일반 많은 이제 우리 주변의 의사들은 고혈압을 3개월에 약 없이 완치할 수 있다고 합니까? 약을 오래 또는 평생 먹어야 된다고 합니까? 왜 이 사람은 무슨 재주로 고혈압은 3개월에 약 없이 완치할 수 있는 거야? 이 하버드 대학의 허버트 벤슨이라고 하는 고혈압과 심장병 의사는 약 없이 고혈압을 치료하는 게 아주 쉽다. 워싱턴 대학의 닐 버나드 이분은 당뇨 약 없이 쉽게 나을 수 있다. 얼마 전에 뉴욕 타임스에 미국의 펜실베니아 의대 이제 부학장인 닥터 이마누엘이 명의가 오히려 당신의 건강을 악화시킨다는 저런 칼럼을 썼습니다.
심장병 있는 환자가 대학병원에 와서 심장에 스텐트 시술하고 약을 쓰면은 그걸 하지 않는 환자보다도 평균적으로 더 빨리 죽어버린다. 암을 수술 항암제 방사선 하면은 그대로 놔둔 사람보다 훨씬 빨리 나빠진다. 약을 끊으니까 병이 좋아진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너무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걸 저 의사가 지어낸 게 아니라 이제 그것에 대한 그 저널이라는 스타디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유의 그 관점이 이제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분만 이야기가 맞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왜 같은 질병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상반된 의견이 나오느냐. 황성수 선생님 혹시 잘 아실까요? 이분은 그 대구의료원에 이제 신경외과 이제 과장하다가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제 뭡니까? 식이요법 전문가로 TV에도 여러 번 나오고 책도 많이 내고 그러는데 이분이요. 신경외과 이제 의사니까 주로 뇌경색, 중풍을 수술한다거나 뭐 이제 이런 걸 하는데 중풍 환자를 그동안에 많이 수술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혈압약을 먹은 사람이 중풍이 많이 오는 거예요.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적당히 넘겼을 때 이분은 좀 탐구열이 있었든지 왜 혈압약을 먹으면은 중풍이 많이 오는가. 이분은 그 혈압약을 그냥 원수처럼 생각해요. 만약에 혈압약을 먹으면은 포켓에서 내놓으라고 그래갖고 그냥 눈에 번데서 막 쓰레기통에다 던지고 과격하게. 왜 혈압약을 먹으면 뇌경색이 많이 오는가? 지금 이제 1, 2, 3, 4. 뭐 1이 가장 깨끗한 혈관이라고 한다면 이제 2번이 약간 안에가 그 피치거기가 생기기 시작했죠. 우리가 이제 아까 창자에 장 누수주근이 생겨가지고 장 내에 있는 독소가 새 들어간다거나 또는 우리가 특히 동물성 음식이나 화학물질로 오염되는 음식을 많이 먹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장 내에 이 독성이 쌓이게 되면은 장 누수에 의해서 새 들어가가지고 또 우리 이제 과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중간 대사산물이라든가 과잉 영양분이라든가 특히 기름기를 많이 먹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혈관 안에가 저렇게 기름때가 낀다는 말입니다. 2번, 3번처럼 조금씩 더 끼게 돼요. 저렇게 기름때가 끼는 것보다 고지혈증 그래요. 그리고 그게 이제 오랫동안 방치를 하게 되면 4번처럼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지기 시작해요. 그것보다 동맥경화. 저는 이제 외과 의사 해가지고 사람 배를 열어갖고 수많은 사람 수술을 관여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아주 어린이들이나 젊은 여성들은요 혈관이 풍선처럼 말랑말랑하고 피의 색깔도 선홍색으로 깨끗한데